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정보보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어, 이- 할 때마다 이 AWS AWS 보안과 관련된 발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새로워요. 들으시는 분들이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WS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표할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정할 때도 약간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AWS Security Checklist라는 게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내용들,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고 그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될 수 있게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체크리스트에 어떤 항목들이 있고 그걸 어느 정도 그걸 좀 잘 준수를 했을 때 기본적인 수준은 AWS 보안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준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제로 사용을 해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어, 체크리스트는 크게 세 챕터로 되어 있어요. 제너럴, EC2, VPC, EBS, S3 이렇게 세 개 챕터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AW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감안해 주세요. 제너럴이에요. 제너럴에는 6개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어요. 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AWS의 계정을 생성을 하면 루트 어카운트라고 하죠. 계정을 생성하면 그 루트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카운트예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이게 IAM 유저를 생성을 하면 유저는 어드민 권한을 주고 어드민 권한 안에서도 권한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디나이 정책으로 뭐 VPC를 삭제를 못하게 한다든지 DB를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뭐 터미네이트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권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데 루트 어카운트는 권한 제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권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크고요. 또 하나는 루터 카운트 같은 경우는 루터 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할 일이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루터 카운트 전체 그 계정에서 발생하는 뭐 특정한 이슈를 본다든지 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빌링과 관련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루트는 사용할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루트의 액세스 키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필요할 때까지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만드시면 안 돼요. 해커들이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해커들이 있거든요. 이게 루트 권한으로 생성된 키가 유출이 되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루트 어카운트에 대한 보호는 여러 번 강조를 지나치지 않아요. 어, 두 번째는 화면이 약간 딜레이가 있나 봐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로깅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빌링과 관련된 S3 버켓을 보호하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야. 클라우드 트레이를 활성화를 하고 S3 버켓은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힘들이네요. 일단 네, 방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트레일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전별로 생성을 그러니까 클라우드 트레일을 활성화하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뭐 이름 그대로 이걸 추적하는 용도예요. 로깅을 AWS에서는 모든 기능들이 API로 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API로 호출했다를 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기록으로 남기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트레일이고요. 이 클라우드 트레이를 활용을 하면 일리걸한 행동은 없는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는 액션들은 없었는지 이런 거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꼭 활성화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앞에 보시면 리전별로 하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은 서울 리전을 쓰시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든지 혹은 특정 서비스 아직 한국에 런칭되지 않은 서비스를 위해서 해외 리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리전별로 설정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추적이라든지 모니터링 할 때 편하기 때문에 리전별로 클라우드 트레이를 꼭 활성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롤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어드민 권한을 뭐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데브옵스라고 하죠. 관리하시는 분들, 인프라 쪽.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보안 업무 하시는 분들도 어드민 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어드민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좀 제한을 두는 게 좋아요. 어드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안 담당자인데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VPC를 딜리트할 수 있는 권한은 제어를 하겠다. 이런 거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VPC를 딜리트하거나 하는 거는 특정한 아까 말씀드린 뭐 데브옵스 팀만 가지고 있는다든지 역할별로 나눠서 권한을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상태로 어드민 권한을 갖는 게 낫지 오롯이 어드민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드민 권한도 롤을 생성을 해서 롤에서 어드민을 부여를 받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바로 나왔네요. STS와 롤에 익숙해지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STS는 토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의 약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큰이 맞아요. 임시 권한, 그러니까 임시 자격 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롤을 부여를 받고 액션을 취할 때는 이 STS가 뒷단에 붙어요. 그래서 액션을 하는 동안에만 동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돼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프로세스를 돌리더라도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STS와 롤에 익숙해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려면 약간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많이 써보셔야 돼서 아마 그러니까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은 AWS 상에서 하시게 될 텐데 하나씩 하나씩 좀 적용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는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어, 이게 그 말 그대로 사용량 모니터링하고 비용 관리해라라는 체크리스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큐리티 체크리스트인데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 오피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아마존 시애틀 본사에 계셨던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아마존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 줄이는 것만큼 되게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시큐리티 체크리스트에 넣어놨지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좀 줄이면서도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할 거고 그런 자동화의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SDS나 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을 줄이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되게 상세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시고, 앞서 제가 스킵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버킷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항목은 EC2, VPC, EBS와 관련된 체크리스트예요. 5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그 EBS 볼륨을 암호화해서 사용하세요라는 부분. EBS는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는. 그래서 이걸 암호화해서 사용하세요인데, 보통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암호화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일반적으로 하시죠. 근데 아마 이 블록스트 그 스토리지 암호화, 하드웨어, 하드를 암호화하는 그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체감상 지연이라든지 이런 속도 저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암호화는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볼륨을 만들고 그 암호화를 하면 일단 볼륨 안에 있는 데이터 당연히 암호화가 되고요. 이게, 이게 스토리지 서비스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컴퓨팅 서비스랑 스토리지 서비스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스토리지 서비스가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팅 서비스에 붙어서 연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과정도 암호화가 돼요. 그리고 이 볼륨을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륨을 스냅샷을 뜨면 암호화된 상태로 스냅샷이 떠지고, 그래서 이걸 이 스냅샷 된 거를 사용을 해서 액션을 취하면 암호화된 상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BS 볼륨을 암호화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VPC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하라는 거네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흐름을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AWS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공인 IP인데 AWS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부 사설 IP로 통신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로 다 호출이 되고, 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백단의 그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이고 공짜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VPC 플로우 로그예요. VPC 플로우 로그를 반드시 활성화를 하시면 이 내부의 그 트래픽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열어서 보면 되게 좀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활성화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담인데 그 보안 서비스, AWS 보안 서비스 중에 가듀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일종의 IDS 기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VPC 플로우가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VPC 플로우를 활성화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어쨌든 좋죠. 세 번째는 EC2 키페어를 보호하라는 거네요. EC2는 대표적인 서비스죠. 가상의 서버를 띄우는 서비스인데, 이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키, SSH 키 페어를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키를 안 쓰는 거기는 하겠죠. 근데 서버 하나 띄우고 간단한 작업할 때도 그러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키를 쓰기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안을 사람으로서 이런 건 우려가 되겠죠.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저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옆에 동료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료가 서버에 접속을 하려면 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복사해서 키를 주는 거죠. 네, 이걸로 쓰시면 접속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안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키가 공유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키를 아예 안 쓰고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일 거고, 그 게이트웨이에 붙는 또 인증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부 여러분들의 업무 패턴이라든지 시스템에 맞게 고민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키를 쓰신다고 하면 반드시 키를 좀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IM 롤을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IM 유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EC2가 그렇거든요. EC2 런칭할 때 뭐 타입 정하고 뭐 스토리지 뭐 VPC 어디 할 거냐, 뭐 스크립트 그룹 뭐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중간에 IAM 롤을 어떤 거를 쓸 거냐라는 걸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하는 거는 그 롤을 가지면 EC2가 뜰 때 유저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EC2가 뜨면서도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얘가 액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도 제한된 권한으로 AWS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지만 EC2도 역시 제한된 권한, 걔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맞는 권한을 롤로 주고 그 롤을 가지고 액션을 동작하도록 하는 게 안전하겠죠. 어? IAM 롤은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EC2만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다양한 다른 AWS 서비스들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권한을 부여를 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시큐리티 그룹 몇 개 안 되니까 괜찮은데 서버 서비스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시큐리티 그룹이 뭔지는 아시죠? IP, 포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디나이, 얼라우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방화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꼭 잘 관리한다고 이게 주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꼭 올라오고 다 누군가 다 열어놓은 그런 것도 나오고 해요.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열려 있기도 하고 IP를 뭐 예를 들어 블록으로 줘야 되는데 사이더로 그냥 줘야 되는 거를 통째로 다 열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꼭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서버로 들어가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복잡해서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 AWS 그 사이트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노하우들이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마지막 챕터는 S3예요. S3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스토리지 서비스고 굉장히 중요하고 AW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 중 하나 때문일 거예요. 아시겠지만 S3 하나만 있어도 웹서버를 그냥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그냥 구동할 수가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진 AWS의 초창기 서비스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으로는 열어주시면은 안 돼요. 퍼블릭으로 열어 놓은 거는 AWS에서 그 시큐리티 현황을 이렇게 그 점검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S3가 퍼블릭으로 열려 있는 거를 이렇게 주르륵 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퍼블릭으로 S3 버킷을 여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기를 전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속할 수 있는 무료 통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이 대표적이라고 할까요? 샘플로 제가 정책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중간에 보시면 allow가 있고 S3 list all my buck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버킷 리스트 하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리소스가 S3로 됐죠. S3에 대해서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example 버킷이라고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example 버킷에 대해서만 버킷 리스트를 보고 버킷 하위 리소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보시면 example 버킷에 한해서는 오브젝트를 풋하고 오브젝트 ACL을 보고 그러니까 올리고 풋하고 get하고 delete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한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권한 제어를 퍼블릭으로 열지 마시고 필요한 권한에 한해서만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필요한 버킷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암호화예요. 이 버킷을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테스트는 아니고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봤고 AWS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문의도 해봤는데 역시 속도 조화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그 제이슨 정책을 쭉 보시면 풋 오브젝트 액션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리소스는 유어 버킷이고요. 밑에 컨디션이 있죠. 이 컨디션이 중요해요. 컨디션을 보면 string not equ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링에 맞지 않으면은 동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내용을 보니까 S3의 서버 사이드 인크립션에 AES-256으로 하지 않으면은 또 오브젝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준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헤더에 들어가요. 서버 측에서 그 헤더 그 이제 풋을 할 때 헤더에 요게 들어가 있지 암호화하는 이 값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풋 오브젝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디나이하겠다. 라는 정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암호화, 서버 사이드 암호화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일종의 통신 구간 암호화죠. S3도 보다시피 8금 포트 내지는 뭐 HTTPS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암호화를 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보안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뭘까요? 서비스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S3 버킷에 하위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오브젝트들을 같은 파일에서도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버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삭제가 된다든지 막 덮어쓰기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버전 관리를 통해서 원래도 이제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적용하세요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되게 중요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여전히 기능을 적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 맞아요. 그 오브젝트가 올라가고 모니터링을 해서 뭐 생성한 지 뭐 30일 지나면 60일 지나면 이거를 다른 스토리지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뭐 글래셔 같은 아카이브 서비스로 옮긴다든지 그런 다음에 다 날린다든지 이런 거를 라이프 사이클로 줄 수가 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을 잘 쓰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비용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S3가 별로 안 비싸네 이러면서 쓰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되게 급하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글래셔가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로 글래셔로 다 보내놓으면 스토리지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 것 같아요. 그 S3 액세스 로그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버킷에 들어가면 그 메뉴 중에 액세스 로그를 남기는 그런 버튼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모든 S3 버킷에 대해서 액세스 로그를 남기세요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거 S3 로고, S3 로고도 S3에 또 남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비용도 많아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남기는데 반드시 남겨야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꼭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액션이 있었을 때 액세스 로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든 찾아보겠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태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액세스 로그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 되게 민감한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막 중요한 정보가 있는 그런 S3 같은 그러니까 버킷 같은 경우에는 꼭 액세스 로그를 남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끝났네요. 네, 30분 제가 할당 받았는데 얼추 시간 몇 분 남기고 끝낸 것 같아요.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 어, 그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그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채팅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시큐리티 플러스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